안녕하십니까. 지표를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12월 3주차 보겠습니다. 일단 연준 후반에서 보고요. 일단 몇 가지 중요한 지표 CPI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물가 지수가 월 단위로 많이 줄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뭐 거의 3분의 1까지 내려왔는데 0.6에서 0.2까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유지될 것으로 보는 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절대값으로 보면 이게 거의 뭐 내린 적이 없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기울기가 좀 이렇게 낮아져서 오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를 이 와중에 많이 올리게 될 거고, 그리고 이미 많이 올렸죠. 연준에서 말을 저렇게 계속 하면서도 표에 통화정책 보고서에 만든 금리를 보면 거의 5.1에서 5.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천천히 내려오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율로 본 CPI는 이것도 역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가 내려오고 있는, 크게 보면 고점 어딘가, 중간점 어딘가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 가계의 실질 수입은 소폭 올라왔습니다. CPI랑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이 부분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소비가 돌아가 주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겠죠. 네, 담보대출 금리도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6.4%대에서 그런데 이번에 연준에서 많이 올린다고 거의 엄청 강하게 얘기를 해서 내려오기도 또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내려와 줘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텐데, 네, 연준은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잡겠다고 저러고 있어서. 네, 다음 보시면 소매 판매인데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이 시점부터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5%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강하게 좀 버텨줘야지 침체가 없을 텐데, 이 부분 뭐 거의 매주 나오는 자료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연준도 지표를 봐가면서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준금리를 보면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00년도에 97년 아시아 그쪽 위기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인플레이션 잡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빨리 온 적이 없는데 지금 워낙에 돈을 많이 풀어서 코로나 때문에 인투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올려도 전체 경제 시스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가계 단위에서 소비할 여력이 없을 정도까지 가처분 소득이 최소, 그리고 저축도 지금 보시면 미국 쪽이 최소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변곡점에서는 어떨지 지표를 보면서 가야 할 게, 네, 지금 같은 시스템 체제에서는 지표를 거의 매일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거의 이 부분에서 움직이니까요. 결국은 이제 임금하고 실업률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건데, 이게 내려와 줘야지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율이 만들어질 텐데, 이 부분이 하향 안정화돼 있으면 그게
빨리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장기간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전체 리테일 세일즈 소매 부분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임에도 또 하락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산업 생산도 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지난번에 말씀드렸던 PMI 선행지표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도 떨어지고, 다음으로 보시면 제조업 PMI인데 얘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기업들 실적은 하향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주식시장도, 서비스 PMI도 역시 내려오고 있고 주식시장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의 약 3-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표가 안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년 상반기쯤에는 연준이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면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미리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어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보시면 시장이 침체를 이제 의식하고 있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금리가 내렸음에도 시장도 내려는 거죠. 연준은 인플레이션만 잡겠다고 지금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시장은 침체를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행지표부터 해서 생산 소비로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수치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주는 하락 조정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시장이 내만여의 날과 FOMC 회의도 저 정도면 뭐 양호하게 5% 정도, 고점 대비로는 뭐 많이 내렸지만 그건 CPI가 좋게 나오면서 한번 선물 쪽에서 그냥 매도 찬스를 준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양호하게 마감한 걸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PMI 등의 선행지표들이 모두 하락 추세고, 연준은 파월이 기자회견하면서 어찌되었든 플러스 성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일자리가 남기 때문에 금리는 올린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누구 한쪽은 해야 되는데 연준한테 까불지 말라는 건 뭐 미국 증시의 격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국 연준은 금리를 올려버리면 끝이니까 시장이 한 차례 침체를 지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주 분기점에서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하락적으로 내려갔다가 언제 올라올지는 연준의 입장에 달린 걸로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침체가 안 오르면 현 상황 수준의 이제 경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다 올라올지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개인 수익과 지출 등 GDP가 있고요. 당분간은 올라오기 힘든 시장입니다. 연준이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3.5% 이상에서 인플레가 만들어지고 뭐 6월경에 부동산 쪽에서 확실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내년 1분기는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쪽으로 지금 뭐 시장 지표도 그렇고 정책 기반자들 연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 전에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그때까지 침체가 오지 않을, 이 부분은 뭐 알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시장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